자, 연습 문제를 오늘 들어갈 겁니다. 보니까 기본 문제 오늘 테스트를 해보니까 문제는 이제 기본은 좀 된 것 같아. 연습 문제도 이미 풀어봤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원방은 아니, 직선 방정식. 네. 원방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2-1번부터 한번 보자. 2-1번. 자, 다음 직선이 조건 1 혹은 2, 3 만족하면 몇 사분면 지나가냐 묻는 거네. 자, 이러한 직선은 일반형이라고 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1번 a가 0이면 x항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 직선은 어떤 식으로 생겼어? y는 k꼴이라서 누구한테 수직이야? x축과 수직. 걔는 y가 일정하니까 y축과 수직이 되겠지. x축과 평행하고. 그렇게 생기는데, 즉 1번은 y는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걔가 bc가 음수니까 요 값이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y가 k꼴에 k가 양수니까 1사분면과 또 2사분면 1사분면과 2사분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그래서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간다. 따라서 1, 2사분면 지나가고.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C가 0입니다. ax 플러스 by는 0 이렇게 직선이 표현될 건데 이 직선을 우리가 y는 꼴로 고쳐서 보면은 마이너스 b분의 ax가 될 거고 이때 a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요게 양수란 얘기지. 요게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원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럼 몇 사분면을 지나가? 기울기 양수인데 원점 지나가 1과 3사분면 1, 3, 4분면 지나겠지. 이건 정비례지. 다음은 3번. 이번에는 AB가 음수고 BC가 양수다. 그러면 우리가 Y는 꼴로 고쳤을 때 마이너스 B분의 AX에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고쳤을 때 기울기는 부호가 양수고 Y절편은 부호가 음수가 되는 거지. 기울기 양수인데 y절편이 음수면 몇 사분면을 지나갈까? 그렇지. 1, 3, 4. 세 개를 다 지나가게 되겠지. 그래서 1, 3, 4, 4분면 이렇게 지나가는 걸 알 수 있다. 이거는 뭐, 그지? 중학생 문제지. 자, 2번으로 가봅시다.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의 중심을 G라 하자. 송. 무게중심 공식이 어떻게 되지? 좌표 공식이? 세 개. 더해갖고. 더해갖고. 나누면. 뭐로? 3으로. 좌표의 평균이잖아.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평균인데 그때 두 점 C와 G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다 라고 하니까 자, 네가 지나가는 두 점이 있다. 이 직선이 지나가는 두 점은 C와 G라고 볼 수 있겠지. C와 G를 지나간다 했으니까. 근데 C는 3,A고 G는 우리가 지금 바로 계산해서 표현하면 G의 X좌표는 얼마일까? 그 정도는 계산. 그렇지. 3분의 4지. X좌표 3분의 4. 그 다음에 Y좌표는 3분의 A 플러스 3이겠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C와 G로부터 대입하면 A와 B에 관한 1차 연립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지. 3,A를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 즉 A 빼기 B가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3분의 얼마 대입하면 분모가 3이니까 양변에 3을 곱해서 Y는 4는 X에 대입했을 때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더하기 3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정리해서 적으면 a 빼기 3b가 마이너스 7 요거 1번씩 요거 2번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1번 2번을 빼서 정리하면 2b가 4가 되겠네. 그래서 b는 2가 되고 b가 2면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답은 1이 되겠지. 내용 이해 안 되는 건 전혀 없잖아요. 송시호. 네. 뭐 하는데? 다 다 됐어? 그건 뭐 어려운 거 없지? 자, 다음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넓이가 9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 직선은 기울기를 a라고 볼 수 있겠지? 기울기가 a인 반드시 지나가는 한 점이 뭐야? 얘가 반드시 지나가는 한 점. 몇 콤마 몇을 지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0. a의 값과 관계없이 x가 마이너스 2면 y가 0 되니까 마이너스 2,0을 반드시 지나가고, 얘는 1,0을 반드시 지나가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기울기 a짜리인 대충 양수니까 오른쪽 위를 향해 그릴 수 있고, 1,0을 지나가는 또 마찬가지 기울기 양수인데 2배 있기 때문에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면 만나는 점이 존재할 텐데, 자, 이 세 점을 내가 A, B, C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이 삼각형 넓이가 9라는 걸 안다는 거야. 근데 이 삼각형의 밑변을 3으로 보면 높이, 이 높이를 얼마라고 알 수 있다? 밑변 3인데 넓이가 9가 되려면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겠지? 자, 이 높이가 6이란 걸 알 수 있다를 이용해서 a를 구하면 되겠네. 높이가 6이라는 것은 점 A의 뭐가? Y 좌표가 6이다 이 말이잖아. 그럼 점 A의 Y 좌표는 6입니다 라는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겠지.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1번식과 2번식을 서로 같다고 두면 A의 X좌표를 얻을 수 있겠지. 자, 두 식의 Y를 소거해서 A 괄호 열고 X 플러스 2는 2A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라는 식을 세우면, 자, 양변에서 먼저 뭐 하고 싶어? A를 나누고 싶지? 자, 근데 A가 0이 아니니까 나눠도 괜찮지? 그러면 2X니까 X가 3, 4가 되겠네. X는 4. 자, X좌표가 4라는 거야. A의 X좌표는 4고, X에 4를 대입하면 Y는 6A가 되겠지. 여기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그래서 Y좌표가 6A네. 그런데 6A가 6과 같아야 되니까 답은 1이겠지. 자, 다음 4번. 아이씨. 일단 앉아. 아이, 참, 진짜. 엉망됐네. 자, 4번. 두 직선을 보는데, x 플러스 ay 플러스 1은 0. 일단 이거. 이게 2x 빼기 by 플러스 1은 0 하고 수직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b 빼기 3의 y 마이너스 1은 0과는 평행이다. 너희 둘은 평행이다. 너희 둘은 수직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해라. 자, 수직될 조건은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무슨 형? 직선의 방정식이 무슨 형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일반형.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단도 좀 알아라.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수직일 조건이 뭐라고? A 프라임 AA 프라임이랑 더하기 BB 프라임이랑 더했을 때 0 0 되는 게 수직일 조건이었다. 둘이 수직이니까 1 곱하기 2에다가 둘이 곱한 마이너스 AB 더한 게 0 되는 거니까 AB가 2라는 사실을 안다.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했는데 AB가 2라는 걸 안다는 거야. 두 번째, 요거 둘이 평행하다. 그럼 평행일 조건. 이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에서 평행할 조건은 개수의 B, A'과 A, B'과 B가 서로 같은데 절편의 B, C'으로 C 다를 때지. 그러면 1분의 1, 똑같네. 그러면 너랑 똑같으면 되겠지. A하고 마이너스의 B 플러스 3이 같으면 되잖아. 그리고 뒤에는 다르니까 상관없네. 그러면 A 더하기 B가 3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합도 알고 곱도 아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을 못 구하면 안 되겠지. 자, 암산해봐. 얼마야? 5 그렇지. 9-4니까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세직선이 삼각형 안 되도록. 자, 세직선이 삼각형이 되지 않을 조건이 뭐야?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어느 두 직선이 평행이다. 그제? 물론 세 직선이 다 평행이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하다. 두 번째는 뭐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두 가지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이니까 두 개를 다 따져서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직선이 x 빼기 y 넘겨서 쓰자. 이거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빵이고 kx에 빼기 y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빵. 이렇게 세 직선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따져보자.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하다니까 1, 2, 3 중에 1번과 2번 평행할 수가 있느냐 봤는데 아니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개수가 평행할 수가 없지. 타고나 버렸잖아. 송시우가 잘생겨질 수 미안하다. 타고나 버렸잖아. 어쩔 수 없잖아. 포기해야지. 그러면 1번과 3번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니까 k가 얼마가 되면 돼? k가 1이 되면 k가 1이 되면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는 다르니까 평행하겠지. 그래서 1번 3번으로부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이 평행한 거 보면 되겠지. 2번 3번 여기가 마이너스 2배 되면 얘가 되네. 마이너스 2배 했으니까 k에 마이너스 2배 한 거, 즉 마이너스 2k가 3과 같아지면 평행할 수 있겠지.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도 가능하다. 2번하고 3번이 평행할 때.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뒤에 것도 서로 다른지 확인해야 되지만 뭐 다를 거야. 그러니까 문제 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각해야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어떻게 활용하면 돼? 저거 개수 아는 거 두 개. 그렇지. 개수를 아는 것끼리 뭐 하면 둘이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3번이 지나가는 점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한 점에서 만나겠지. 자, 둘은 1번을 2배 해서 더하면 되겠네. 2배 해서 더하면 y는 소거되고 5x 빼기 10은 빵이니까 5x가 10, x는 2. x가 2면 y는 3이겠지. x는 2, y는 3. 그래서 2,3이 교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2k 빼기 k.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 그래서 2k가 그래서 k는 2가 되겠구나. 그래서 5번 정답은 2랑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너희가 이제 곧 2학년 되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1학기 기말고사에 항상 나오는 문제다. 승리 다음 주는 영재 없지? 응? 뭐 너 아는 게 뭐야? 지난 시간에 6번은 승리랑 같이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오늘 점심 먹고 왔어? 네. 아, 승리야. 너 고쟁이 가져왔어? 그럼 확인해봐. 책이 있는지. 안 가져왔어요. 혹시나 있느냐? 저안 가져왔어요. 없어? 내일 올 때 고쟁이 가져와. 알았지? 내일 고쟁이 주로 할 거야. 그럼 너 그냥 1시 반에 와라. 고쟁이 서로 진도 맞출 거야. 자, 6번. 이 직선하고 이 포물선하고 만나는 두 교점.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y는 x제곱. y는 mx 플러스 1. y절편 1이고 여기를 지나가는 기울기 m인데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대충 한번 그리자. 그래서 만나는 두 점 AB를 할 때 이 두 점과 원점 O가 있는데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을 알려줬을 때 m제곱, 기울기의 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자, 세 점이 일단 있다는 거야. A, B, O라는 세 점이 있고. 근데 이 세 점이 있으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말은 세 점은 삼각형을 만들 텐데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이 삼각형의 뭐다? 외접원인 거지. 저 삼각형의 외접원. 삼각형 ABO의 외접원 반지름. 그게 루트 7이다라고 알려준 거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 7인데. 그런데 AO하고 BO는 자, AB라는 점은 MX 플러스 1이라는 놈과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만나서 생긴 거니까 AB는 둘을 연립해서 만든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A의 X좌표와 B의 X좌표가 된다. 그지? 이 굉장히 중요한 사고지. 둘이 만나서 만들어진 이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다. 알파 베타. 쭉 정리해서 쓰면 X제곱 빼기 MX 빼기 이런 빵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때 방정식의 두 근으로부터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m이고 알파 베타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 곱하면 마이너스 1 된 걸 아는 거잖아. 그리고 두 점 A와 B는 한 X의 A의 X좌표가 알파라고 하면 A의 Y좌표는 이 두 식 중에 어느 곳에 X의 알파를 대입하면 될 텐데 여기에 대입하면 1차로 나올 거고 여기 들어가면 2차로 나와. 통상적으로는 차수가 낮은 게 우리가 활용하기 좋긴 한데 여기서는 2차로 간단하게 알파 제곱이라고 써보자. 그러면 B라는 점은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뭐 할 거냐 하면 AO하고 BO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 직선 AO의 기울기는 얘하고 0,0하고의 기울기는 알파 증가할 때 알파 제곱 증가하는 거잖아. 그게 기울기가 얼마야? 알파야. AO의 기울기가 기울기면 BO의 기울기는 베타겠지? 똑같이 쓰이는데 문자만 다르니까. 자, 그럼 AO의 기울기와 BO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다 했잖아.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두 직선이 어떻다? AO하고 BO는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니까 직교라는 얘기지? 아, 여기가 직각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AO하고 BO는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뭐라고?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 여기에 있는 거지. 요게 바로 원의 중심인 그런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여기 아까 외접원 반지름이 루트 7이라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AB의 길이가 2루트 7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AB가 지름이니까. 그래서 AB가 지름인 걸 알게 됐다. 그럼 AB의 길이가 2루트 7인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AB의 길이를 가지고 식을 쓸 건데, 자, AB의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7이라 쓸 건데,
여기서 식을 쓰려면 이제 2차 가지고 제곱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다시 알파 제곱 대신에 1차로 돌려주자. 여기 알파를 여기 대입해서 m알파 플러스 1이라고 좀 돌려주자. 여기도 m베타 플러스 1, 1차로 돌려서 요거 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식을 적어 봅시다. 자, A, B 사이의 거리는 요거 가지고 식 쓰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면 1은 사라지고 M 괄호 열고 알파 빼기 베타 그걸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게 AB의 제곱이 되겠지. 지금 AB의 제곱인 거 되겠나? 자, 저게 AB의 제곱인데 AB의 제곱은 얼마다? 지름이 2루트 7이니까 제곱하면 28 되겠지? 그리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가지고 묶어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에 1 더하기 m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송시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m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된다. 여기서 여기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쓸 수 있잖아. 여기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뭐 하면 돼? 문제야. 요거는 여기다가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4 그렇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되니까 알파 베타 더한 건 m이니까 m제곱 더하기 4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m제곱 더하기 4. 그러니까 얘가 m제곱 더하기 4야. m제곱 더하기 4. 뒤에는 m제곱 더하기 1. 그래서 28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지. 자, 지금 묻는 것은 m제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m제곱을 라지 x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x 더하기 4, x 더하기 1 곱한 게 28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대충 보면 답이 보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2차 방정식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서 해보죠. x제곱에 5x에 4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24는 빵이니까 x는 마이너스 8과 3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두 개가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라지 x라는 건 m제곱입니다. m제곱은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m제곱은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을 제외해서 답은 3이 돼야 된다. 시우는 저 영재 지원했나? 예,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언제 나와요? 그걸 내한테 물어보냐? 네가 알아야지. 내가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차피 떨어질 건데. 아, 네, 아이, 저는 듣죠. 저는 붙어요. 자, 7번에 1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평행한 직선을 구하세요.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직선이라 했는데 교점 구하는 거는 쉬운 일이지. 그럼 그 점을 지나면서 평행하다 했는데 평행하니까 이거의 기울기랑 같다는 얘기잖아. 얘는 기울기가 얼마고? 3분의 3이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지. 3분의 루트 3. 그러면 지나가는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넘어간다. 2번. A 1,3 B 마이너스 3,7 요걸 지나가는 직선의 수직이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4 증가할 때 4 증가하니까 기울기 1이고 수직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한편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간다.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구할 줄 아나? 내분점 공식 쓸 수 있지? 그거 지나가니까 이건 이 정도는 다 하겠지. 그치? 넘어갑시다. 2-8번 가자.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A를 지나면서 ABC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방정식 구하는 거네. 세 점을 다 알아. 세 점을 다 알아. 그리고 A를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러면 어디를 또 지나가야 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에라이 씨. 무게중심 아니야? 무게중심 맞아. 맞는데 무게중심까지 갈 필요 없고 무게중심 지나가야지.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한 거는 A 지나면서 BC의 중점 지나면 되지. 무게중심을 구하려면 또 3개 막 더해서 해야 되잖아. 2개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BC의 중점을 지나가야 넓이가 2등분 될 거 아니야. 지나가면 당연히 여기 중선이니까 여기 무게중심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A를 이미 알고 있고 BC도 알고 있으니까 중점 구하면 직선 구하는 거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넘어간다. 그 다음 2-9번. 자, A 0,-4, B 6,0이야. 그런데 P라는 점은 PA와 PB가 같대. 일단 여기까지. 어떤 점 P는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같다는 거야. 자, 그럼 그런 P는 자취가 어떻게 될까? P의 자취. P의 자취는 어떤 애야? P의 자취에는 어떤 한 점일까? 직선일까? 원일까? 포물선일까? 똥강아지일까? 뭐야? P는 어떤 점 직선이어야 돼? AB와 수직. 수직? 수직은 많지? 중점을 지나는 수직. 중점을 지나는 수직을 뭐라 그래? 수직 수직 이등분선이지. 수직 이등분선의 모든 점은 A, B까지 이런 거리와 같지? 점 P의 자취는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지. 자, 이건 상식이다.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없었잖아. 없어졌다는 건 있었다는 얘기잖아. 자, 점 P의 자취는 이런 건데, 그런데 삼각형 PAB에, 그러니까 P는 2위에 있는데, P를 이렇게 잡았다 치면 삼각형 PAB에 무게 중심이 X축위에 있다. 그러니까 P는 요 말을 하기 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다. 직선 위에 모든 점이 다 됐는데 그 중에 PAB의 무게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P 좌표 구해라. 자, 요 조건 때문에 점이 한 개로 결정된다는 거야. 자, 일단 P는 직선 위에 한 점이야. 이 직선 위에 한 점. 이 직선 위에 한 점인데 PAB의 무게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자, 봐봐. 그림을 잘 봐봐. A, B가 이렇게 있어. P는 어디 있느냐? 얘하고 수직이면서 중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존재해. 자, 이 직선은 삼각형 PAB 입장에서 보면 요 직선은 삼각형 PAB 입장에서 보면 어떤 선이라 할 수 있을까? P를 지나가면서 AB의 중점을 지나가는 직선. 얘는 요 선분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요 선분? 수직선. 수직선. 높이? 수직선 땡이고 높이는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맞다고 하기도. 높이라는 거는 밑변이 정해졌을 때 높이가 있는 건데 밑변을 AB라 보면 높이가 맞긴 한데 이 문제를 푼 데는 별로 효용이 없는 얘기고 바로 얘가 중선이잖아. 중선. 한 꼭지점에서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중선이지. 중선 위에 누가 있어?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곳에 무게중심 G가 존재하잖아. 삼각형 PAB의 무게중심이 X축 위에 있다 그랬어. 무게중심은 요걸 2대1로 내분하는 곳인데 여기가 X축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P를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부터 한번 써보자. AB는 기울기가 얼마지? AB 요거 가지고 가야겠지. AB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 6분의 4. 6 증가할 때 4 증가하니까 3분의 2지.
얘가 3분의 2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마이너스 2분의 3. P를 지나가는 직선. 요걸 M이라고 하자. AB의 중점. PM 직선은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지나가는 한 점이 필요하잖아. M을 지나가잖아. M의 좌표는 0과 6 사이에 3.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겠지. 그럼 3, 마이너스 2를 지나가야 되니까 3,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저게 PM 직선인데 그 직선이 중선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지나가고, 근데 그 무게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무게 중심이라는 애는 이 직선과 누구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어? X축. 그렇지. X축하고의 교점. 무게 중심이 분명히 이거 위에 있는데 G가 X축에 있다니까 X축하고 얘하고의 교점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X축하고 어디서 만난지를 조사하면 무게 중심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X축하고 만난다는 것은 얘 위에 한 점인데 그 점이 Y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Y좌표가 0 되는 순간을 찾는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Y에 0 넣었을 때의 X값을 조사하면 그게 무게중심의 X좌표겠지. 양변에 2배 해서 넘겨서 2배 해버리지. 그러면 X 빼기 3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X좌표가 3을 더하면 3분의 5가 돼야 되겠네. 자, 그래서 구하는 게 뭐였어? P좌표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G가 무게중심 G가 3분의 5,0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G는 3분의 5,0이야. 그래서 P를 알고 싶다는 거였잖아. 우리가 요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어. P, G, M이 있거든. 요 직선 P, G, M이 있는데 P에서 G까지랑 G에서 M까지 요거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P, G, M 이걸 2대 1로 내분하고 있는데 G가 3분의 5, 빵이고 M은 3,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 그래서 P 좌표 모르니까 요거 구하겠다가 문제거든. 그러면 이제 2대 1 내분점 공식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아니면 사실 외분점 공식을 써도 되는데 뭐 내분점 공식을 가지고 써보자. 2대 1이니까 3분의 요거하고 자 2대 2를 3에 곱하고 1을 A에 곱해서 6 더하기 A 한 개 3분의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일 거고 또 3분의 마이너스 4에다가 B 더한 게 0이랑 같아야 되니까 B가 4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송시우처럼 잘생겼다는 얘기야. 이거 꺼놓고 이때까지 얘기했어. 어쩔 수 없다. 자, 이 방정식, 이 직선이 지나가는 부분의 넓이를 물었는데 이 직선 방정식을 K가 눈에 띄어야 되지 이제. 얘는 Y는 했을 때 K 괄호 열고 X 빼기 1 플러스 2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K인데 K의 값에 관계없이 1,2를 지나간다잖아. 자, 1,2를 지나가는 K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1 이상 2하다라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1일 때 하나, 기울기가 2일 때 하나 그래야 되겠지. 기울기가 1일 때는 자 1,2인데 6 증가할 때 6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1일 때는 B를 지나가겠네 이렇게. 이게 기울기 1일 때. 그 다음 기울기 2일 때 그래야 되는데 2라는 것은 요 높이가 6이야. 그러면 Y가 6 증가할 때 X는 3 증가해야 기울기가 2겠지. 자, 1에서 3 증가하면 이게 4가 되겠습니다. 3 증가할 때 6 증가할 거야. 그러면 여기 기울기 2야.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2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지. 1대 2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요게 기울기가 2인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그리고 나면 이 직선이 지나가는 부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딸깍딸깍. 그러니까 지나가는 부분은 바로 여기 요 삼각형하고 여기 요 삼각형. 요 두 개가 있는 거지. 요 삼각형은 요 점은 이미 1,2라고 알고 있고 요 점도 7,8인 거 알고 있고 요 점은 4,8인 걸 알고 있습니다. 밑변 3, 높이 6,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 요 넓이.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한 삼각형은 요 길이가 이거 x좌표 1.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높이니까 요 길이 요게 밑변이잖아. 이 밑변은 얘가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얘가 2가 아니고 얘는 기울기가 1이랬지. 1.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가 1 되겠지. 그럼 여기도 1 되겠네. 여기 2니까 1이면 1 될 거 아니야. 1이니까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되겠지. 요거 1, 요거 1이니까. 따라서 9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19가 돼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민재는 저거 중간고사 몇 점 나왔어? 수학? 저 91점 나왔어. 아, 그래? 엄청이야. 아니 그래도 90점 때는 맞지. 자, 14번은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인데 한 점은 4,3이라고 알려주고 다른 두 점은 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만 얘기했거든. 그럼 일단 이 직선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가급적이면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좀 편한데 0,1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내가 있어. 그럼 여기는 1, 여기는 1이겠지. 이 직선 위에 A가 한 꼭지점인데 정삼각형이 된다 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대충 한번 그려보자고. 한번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정삼각형이 되겠구나. 요게 밑변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밑변의 연장선. 그러면 여기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의 연장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발이 밑변의 중점이 될 거 아니야? 자,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수선의 발 끊는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어? 1 되겠지. 기울기가 1 됩니다. 여기 4,3에서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을 끄면 어디를 지나가게 될까? 0,1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 1,0 왜? 이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가 3 돼야지 기울기가 1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1,0을. 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식으로 푸는 과정을 좀 줄일 수가 있어. 아,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수직이 될 거고. 네. 여기가 중점이니까 그러면 한 꼭지점과 밑변의 중점을 알게 됐잖아. 네. 여기는 4,3. 여기는 1,0. 그럼 이 길이를 안다는 거지. 네. 3의 제곱, 3의 제곱, 즉 3루트 2라는 얘기잖아, 여기가. 3이면 3루트 2잖아? 그치? 3의 제곱, 3의 제곱, 3루트 2. 이 길이가 3루트 2인데, 우린 정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요게 60도, 요게 90도, 요게 30도라서, 2대 1대 루트 3인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얘는 3루트 2를 루트 3으로 나눈 다음에 2를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모르는구나. 그지? 알고 있지? 이 길이를 루트 3으로 나눈 다음에 2배 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 나누기 얘 하면 요렇게 될 거고, 얘 나누기 얘 하면 요렇게 될 거니까 2 루트 6이 정답이 되겠지. 자,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2 루트 6이다. 자, 그 다음에 15분, 16분, 17분, 18분. 승리 숙제하는 거 한번 보자. 근데 주 10번까지밖에 안 풀었어요. 지금 여기서 풀었어요. 둘 다 오늘 남아라. 네. 죽방으로 한번 가자. 예. 아무래도. 죽방 멸치잡이 한번 해야겠네. 예. 자, 15번. 이 직선과 수직이면서 원점에서의 거리가 2입니다. 라고 했다. 이 직선과 수직이니까 내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 맞지? 루트 3분의 1인데 원점에서의 거리가 2라는 것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자, 어떤 점 x1, y1과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 얼마 분의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x와 y에다가 이 점을 퐁당퐁당 넣어서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의 절대값, 이게 공식이라 했다, 그지? 네. 자, 기울기를 아니까 일단 요렇게 내가 한번 적어볼 수 있겠다. 네. 이걸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로 옮기자. 루트 3분의 1x 더하기 y 빼기 b는 빵, 이렇게 써도 되지? 네. 일반형으로 고쳐야 공식 적용이 된다. 네. 그러면 이거와 원점하고의 거리는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잖아. 이거 제곱은 3분의 1, 이거 제곱은 1. 3분의 1 더하기 1은 3분의 4분의 원점 0,0을 집어넣으면 결국 얘의 절대값, b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지. 네, 그 거리가 2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2가 되려면 b의 절대값이 2 곱하기 루트 3분의 4가 되면 되겠네. 자, 루트 3분의 4는 루트 3분의 2인데 거기다 2를 곱하니까 4 되겠나? 얘가 루트 3분의 2잖아. 4는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b가 두 개가 있다. b가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직선 방정식은 두 개가 존재한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에 플러스 루트 3분의 4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에 빼기 루트 3분의 4도 있으니까 그냥 풀마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분모를 유리화 해도 되지만 저렇게 놔둬도 돼.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무조건 유리화해야 된다. 구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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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루. 우리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줄 알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할 줄 알아. 그런데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럴 줄 알겠죠. 아, 구할 줄 안다고?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요. 왜냐하면 두 직선은 연결하면 만나버리잖아. 일반적으로 만나잖아. 만나지 않는 게 특별한 거지. 만나지 않는 건 어떤 관계일 때? 평행할 때잖아. 만나지 않는 건 일치도 있지만 일치도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이 경우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난다가 아닌 게 평행이랑 일치인데, 의미가 있는 건 이 평행할 때만 우리가 거리를 얘기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자, 여기 둘이 평행하잖아. 평행하지? 네. 평행하도 말 안 해도 평행한 거잖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구할 수 있다. 네. 평행한 두 직선은 한 직선 위에서 점을 한 개 잡아. 네. 점을 어떤 걸 잡습니까? 계산하기 제일 편한 거 잡으면 돼. 근데 얘는 계산하기 편한 게 없어. A, B를 모르기 때문에. 네. A, B를 알면 계산하기 제일 편한 거 잡으면 돼. 0, 얼마 이런 거 잡으면 돼. 아니면 1, 얼마. 잡아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된다. 근데 얘는 A, B를 모르는데 관계는 얘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자, 1번, 2번이 평행하다는 걸 알고 있어. 네. 그러면 1번 위에 한 점을 잡자. 1 위의 점 한 개를 잡는데 걔를 계산할 수 없는 단계니까 A, B로 복잡하게 쓰지 말고 그냥 그 점을 x0, y0로 합시다. 자, 이런 거 좀 중요한데 여기를 x, y 값을 이렇게 내가 그냥 이름을 하나 붙여서 잡으면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지. ax0 더하기 by0가 얼마일까? 1이요. 그렇지. 여기 2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1이겠지 당연히. 맞아? 네. 그래. 이걸 성립하고
요 위에 점과 x0, y0와 누구? ax 더하기 by 빼기 3은 0 사이에 거리는 공식을 넣어보면 루트 얼마분해? A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해. 이제 퐁당 넣어서 절대값 때릴 건데 ax0 더하기 by0 빼기 3의 절대값이야. 그런데 얘가 1이라 했잖아. 네. 네가 1이니까 분자는 얼마가 되고? 2요. 2가 되고 분모는 제가 4라고 했으니까 2가 되어서 거리가 1인 걸 알 수 있다. 됐지? 자, 여기서 하나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일반화해 보자. 방금 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 한번 연습만 해보는 거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이 있고 ax 더하기 by 더하기까지는 똑같아야 평행인데 이렇게 됐을 때 요 위에 한 점을 x0, y0로 하면 요거하고 거리 구하는 거잖아. 그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해 퐁당 집어넣으니까 ax0 더하기 by0 더하기 c'의 절대값인데 그런데 요만큼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c가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c가 되니까 정리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해 c 빼기 c'의 절대값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있잖아. 네. 17번 그 공식 이제 알고 있나? 아니요. 너 했잖아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 방금? 몰라? 이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 승리야. 모르면 어떡하냐. 신발끈 공식이라 하기도 하고 사선 공식이라 하기도 하는데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확인해 말한 게 연습 문제에서 그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여기는 원점이고 A가 x1, y1이고 B가 x2, y2일 때 이 공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AB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좌표 하니까. 네. 거기다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OH도 구할 수 있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그렇게 해서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OH를 했더니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가 한 번쯤 직접 해보는 건 의미가 있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이 끝났고 지금은 다시 한번 공식을 확인하는 걸로 하자. 자,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반드시 원점이 있을 때 얘기야. 원점이 있을 때. 세 점 중에 원점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평행이동시켜라. 평행이동시켜도 넓이가 안 변하니까 평행이동시켜서 원점에 제일 가까운 점을 원점으로 보내. 평행이동시킨 다음에 나머지 원점 아닌 두 점 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x좌표를 y좌표에 곱하고 x좌표를 y좌표에 곱합니다. 그래서 x1을 y2에 곱하고 x2를 y1에 곱해서 차이의 절대값 이렇게 하면 이 공식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왜 신발끈 공식이라 했냐면은 원점이 아니어도 우리가 쓸 때가 있어. 추천하진 않는데 원점이 아니야. 세 개가 다 원점 아니야. 그때 어떻게 쓰냐면 점 좌표 한 개, 두 개, 세 개 적고 처음에 썼던 걸 한 번 더 적은 다음에 신발끈을 묶듯이 x1을 y2에, x2는 y3에, x3를 y1에 이렇게 곱하고 그거 하고 다 더한 거, 그거 다 더한 거랑 요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의 차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이 모양이 신발끈 혹은 사선이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굳이 이걸 쓰지 말고 원점을 하나 만들어서 평행이동 시켜서 이거 쓰는 게 훨씬 계산도 적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계산하도록 해라. 그치? 그래서 기왕이면 공부를 할 때는 저런 거를
직접 자기 손으로 한번 증명해 보면 참 좋아. 그렇게 해야지 공부가 오래 가고 바른 자세다. 승리도 그러면 지난 시간 내 영상 올린 걸 안 봤구나. 너는 뭐 했으니까 안 봤겠는데 송시호도 안 봤고. 도대체 인사 안 왔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왔는지 모르겠어. 야, 조회수가 51회인데 너 2명은 안 보고 누가 보는 거야? 그래서 51이라고요. 착한 사람들이. 아, 배고파. 원점 A, B, C. 자, A, B, C가 있는데 1, 4분면에 P가 있어. PAB, POC. 더하면 3 된다. P의 자치를 구해라. 자, 마지막 두 문제는 자치 방정식이네. 네. 자치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더라?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점 P의 좌표를 x, y로 두세요.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잖아. 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 설정하기 x, y로 두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식을 써본다. 삼각형 PAB, POC 넓이의 합이 3이라는 걸 식으로 써봅니다. 그러면 PAB의 넓이는 밑변 2, 높이는 뭐지? Y. 그러니까 PAB의 넓이는 그냥 Y겠네? 네. 맞지? 이게 PAB의 넓이. 이렇게 정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정해지고 POC의 넓이는 뭘까? 밑변 2, 높이는 X. 따라서 이건 X겠지? X 플러스 Y.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3이다. 이게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점 P의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잖아. 네. 그게 바로 X와 Y 사이의 관계식.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이 X의 변역, 그 제한 범위가 있는지 봐야 돼. X가 무한정 움직일 수 있느냐? 이 X가 무한정 움직일 수 있느냐? 모든 실수가 되느냐? 자, P는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어? 1사분면이다. 1사분면. 따라서 P, X좌표인 X가 어때야 돼? 양수여야 되지. X가 양수니까 직선 방정식을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X는 양수여야 된다. 이런 제한이 붙는다고. 네. 오케이. X가 양수니까 Y는 당연히 3보다 작아지겠지. 아, Y도 양수잖아, 바보야. X만 양수가 아니고 Y도 양수지? Y가 양수니까 Y가 양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Y가 양수잖아, 이게. 네. 그럼 X는 범위가 어떻게 돼? 3보다 작아지겠지? 네. X는 3보다 작아져. 그러니까 0보다 크다가 끝이 아니고 0보다 큰데 3보다 작아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 제한 범위까지 잘 챙겨서 가야 돼.
내일 고정이 가지고 뭐 깜빡하지 말고. 자,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는 좌표 평면에 대한 얘기가 없어. 하지만 자취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데려온 거지. 정사각형을 데려올 때 기왕이면 원점이 한 꼭지점이 되게 데려오면 편할 거고. 자, 그러면 사각형 ABCD라고 했으니까 ABCD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이 사각형 ABCD에서 P라는 점이 내부나 둘레 위의 점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만족한대. 그러면 점 P의 자치니까 점 P를 x, y라 두고 조건식을 써보자. PA의 제곱은 x 빼기 0의 제곱, x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PA의 제곱인데 2배 하시고. 그 다음 PB의 제곱은 B가 0,0이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PD의 제곱은 D가 2,2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식 됐나? 틀린 데 없지? 정리해봅자. 여기 x제곱이 2개 있습니다. 여기 2개 있지? 사라졌다, 그지? y제곱 여기 2개 있는데 y제곱 2개 사라지겠지? 그러면 1차하고 상수만 적어봅시다. 여기에 마이너스 4y인데 2배에서 마이너스 8y에 여기에 제곱하면 4 되는데 2배에서 8. 여긴 다 사라졌고 여기 마이너스 4x 여기 마이너스 4y 상수는 4 더하기 4니까 8 되겠지? 그래서 8은 없애버리고 그러면 y 절로 넘기면 마이너스 4y가 마이너스 4x네. 뭐야? y는 x잖아. P의 자치를 알아봤더니 y는 x였어. y는 x는 어떻게 생겼어? 원점 지나면서 d까지 지나겠지 이렇게. 그런데 이걸 모든 직선이 다 점 P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P는 어디 있다 했다? 정사각형 내부나 둘레 위에 있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BD. 바로 BD가 점 P의 자치잖아. 안 그래? BD. 대각선 BD가 바로 점 P의 자치야. 점 P의 자치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BD의 길이인데 요 길이가 2면 BD는 얼마가 돼야 돼? 2루트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쉽게 끝냈습니다.